안녕하세요. 천안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동창과 결혼했어요.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라 동창회에는 나갈 엄두도 낸 적이 없었는데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나간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죠. 그날 이후로 상대의 적극적인 구애가 이어졌지만 망설이는 제게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바보서 왜 안 만나냐? 요즘 은행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도 몰라? 거기다 어릴 때부터 쭉 널 좋아했다는데 이런 로맨티스트가 또 어딨어? 그냥 나는 걔랑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부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같이 있으면 정신이 없더라고. 사실 진중한 남자를 좋아하던 저는 촐싹 맞아 보이는 남편에게 별로 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거의 매일 선물이나 꽃을 들고 찾아와 만나자고 하니 결국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고 반년 만에 서로 집에 인사드리며 결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결혼한 뒤로 저희는 거의 모든 일상을 함께 했어요. 남편은 회사가 끝나면 득달같이 집으로 달려와 저와 1시간이라도 더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는 애처가였죠. 그러다 제가 회식이라도 잡히는 날이면 아이처럼 투덜거리기 일쑤였답니다. 아니 자기네 상사는 회식 못해 죽은 귀신이 붙었어? 왜 그렇게 직원들이랑 노는 걸 좋아해? 나는 회식한다고 하면 화딱지 나서 죽겠던데. 자기네 상사가 가정 불알아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 아니야? 이번엔 우리 부서 실적이 좋아서 대표님이 금일봉을 내리셨나 봐. 그거 포상받은 기념으로 회식하는 거야. 늦지 않게 들어갈 테니까 자기 먼저 자고 있어. 자기가 안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자. 나 이제 자기 팔베개 안 해주면 못 자는 거 몰라? 안 그래도 오늘 혼자 밥 먹을 생각에 우울하구만. 사람 마음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할 거야? 알았어. 미안해. 내가 가능한 한 일찍 들어가도록 노력해 볼게. 그렇게 남편은 제가 잠시라도 집을 비우는 걸 못 견뎌하며 유난을 떨었습니다. 그러니 어른들이 보기에도 어이가 없는 모양이었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 시댁에 가도 제 뒤만 줄줄 따라다니는 남편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한숨 쉬며 한 소리 하셨거든요. 너 혼자 사는 어미 앞에서 꼭 그렇게 펼스럽게 굴어야겠냐? 장가가라고 노래를 불러도 여자는 관심도 없다더니 쟤 만나고 아주 팔푼이가 다 됐구나. 자꾸 그럼 어미가 너 없을 때 며느리 구박할지도 모른다. 엄마는 노총각 아들 구제해준 며느리를 업고 다니지는 못할 망정 구박이라뇨. 그럼 저희 이제 집에 안 올 거예요. 뭐라고? 아유, 내가 10달 꽉 채워서 나왔는데 왜 저리 덜 떨어진 녀석이 나왔는지 모르겠네. 요즘 너 하는 짓을 보면 하도 우스워서 아버지도 간에서 누워 웃으실 거다. 웃으시면 좋죠. 그럼 아들 하나 있는 게 사내 못 사내 하면 좋으시겠어요? 고냐 그래. 앞으로 애 낳고 나이 먹어서도 지금처럼 쭉 사이좋게 지내거라. 이 늙은 어미야 눈 감고 귀 막고 살면 그만이지 뭐. 예, 걱정하지 마세요. 천년만년 사이좋게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테니까. 뭐라고? 아이고, 내가 기가 막혀서 웃고 말지. 그렇게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버리면서도 사이좋은 저희가 밉지 않은지 곱게 눈을 흘기는 어머님이셨습니다. 비록 미친 듯이 좋아서 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저를 아껴주는 남편과 무던한 시어머니 덕에 그런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딱히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몇 년이 되도록 임신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란히 병원에 검사 받으러 다녀온 뒤 남편이 살짝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지? 내가 같이 갔어야 하는데 하필 급하게 회의가 잡히는 바람에. 병원에서 뭐래?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지? 두 사람 다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애가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
요즘은 원인 없는 난임도 많으니까 그냥 기다려보래. 그래? 다행이네. 그럼 그냥 신은 길게 즐긴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자. 하지만 그 기간이 3년을 넘어가자 그동안 별 말씀 없이 지켜보던 시어머니도 드디어 싫은 소리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게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부부 사이가 너무 좋으면 하늘이 샘내서 애를 안 준다고 하지 않니? 그러니 착착 좀 하지. 세상 천지 지희 둘뿐인 것처럼 꼴 사납게 굴더니 내 이럴 줄 알았다. 엄마는 우리 둘 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럼 내가 여태 가만히 기다렸지. 애 내놓으라고 네 마누라 잡기라도 했냐?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라고요. 몇 달 더 있어도 안 되면 시험관이나 뭐 이런 시술도 상담해 보려고 하니까. 아이고, 남들은 소 닭 보듯 해도 애만 잘생기더구만. 답답해서 원. 그렇게 어머님께 핀잔을 듣고 돌아오는 날이면 평소에 쉼없이 떠들어대던 남편도 말수가 확연히 줄어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넌지시 이런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 프로젝트 맞바지되면 매일 야근을 주말 근무까지 해야 하잖아. 밖에 나가 일하는 게 다 그렇지. 남들은 안 그러나? 자기도 감사 나오면 정신없이 난리잖아. 아유, 나는 가장이고. 솔직히 내가 중소기업 다니면서 박봉에 시달리는 것도 아닌데 자기까지 힘들게 일할 필요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일하느라 힘들어서 애가 안 생긴단 말이야?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지. 이번 기회에 자기도 좀 쉬는 거 어때? 좀 쉬다니? 요즘 자리 한 번 비우면 그대로 경력 단절되는 거 몰라? 병원에서 기다려보라고 하잖아. 그냥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순 없겠어? 난 괜찮은데 엄마가 자꾸 저러시잖아. 그러지 말고 당신도 회사 그만두고 시험관 같은 거 준비해보는 건 어때? 자기가 하도 거북하다고 해서 나도 그냥 기다렸는데 우리가 적은 나이가 아니니 사실 나도 좀 초조해지는 것 같아. 그건 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했잖아. 우리 회사에도 그거 하던 선배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절대 권하고 싶지 않다더라. 거기다 그거 한다고 다 임신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래. 그 언니는 5번이나 시험관 하느라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결국 포기하고 마음 비우니까 자연 임신됐다니까? 그건 특별한 경우잖아. 그거 바라보느라 시간만 보내는 것보다 한번 시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솔직히 난 무서워. 만약에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안 생기면 그냥 우리끼리 살아도 된다고 말한 건 자기잖아. 근데 어머님이 몇 마디 하신다고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릴 거야? 알았어. 그럼 이대로 애 안 생겨서 엄마한테 매일 잔소리나 들어도 난 모른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잘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짜증 섞인 말투로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딱히 애 욕심이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그대로 둘이 오붓하게 살아가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손주를 기다리느라 애가 탄 시어머니는 계속 아이 소식이 없자 저를 대하는 태도에 급격히 냉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냐? 내가 이러다가 손주 한번 못 알아보고 죽지 싶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디 하자가 있어도 크게 있는 게 분명해. 아니면 남들 다 갖는 애가 이렇게 안 생길 수가 있냐? 아니, 딸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너희 엄만 계속 그렇게 손 놓고 구경만 하시는 거야?
자기 딸이 남의 집 대를 끊어놓게 생겼는데 참 속도 편하시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엄마도 걱정 많이 하세요. 지난번에는 유명한 한의원 데려가서 약도 지어주셨어요. 뭐야, 그런 걸 먹어도 계속 이 모양이란 말이야? 내가 너희 결혼할 때 궁합이라도 봤어야 하는 걸 그랬어. 우석이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도 난리쳐서 말았는데 아무래도 너희 궁합이 안 좋아서 애가 안 생기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니는 갑자기 부적이라며 시뻘건 글씨가 적힌 종이 쪼가리를 내밀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네 침대 밑에 이거를 깔아두라고 하더라. 아주 유용하다는 사람한테 고금 주고 받아온 거다. 미신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져야 돼. 알겠어? 네. 이걸 저희 침대예요? 아, 그래. 그리고 이건 불에 태워서 마시라고 하니까 아예 지금 해보자. 네. 종이를 태워서 마시라고요? 그래야 네 몸에 붙은 애군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 잠깐만 기다려봐라. 저는 싫은 소리 한 번을 하지 못하고 종이 태운 제가 담긴 물을 꿀꺽꿀꺽 마셔야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건강에는 더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았지만 서슬퍼러온 시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역시 아무 소용이 없자 시어머니는 도사님이라며 극존칭을 쓰던 점쟁이에게 쌍욕을 하며 화를 내셨죠. 결국 그렇게 아무 성과 없이 또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집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원인 모를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날 저는 남편의 저녁거리를 고민하며 장을 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신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예, 너 얼른 우리 집으로 좀 와라. 내가 머리가 떼질 것 같아. 네? 아, 알겠어요, 어머니. 저 지금 장 보고 있는데 이것만 내려놓고 얼른 갈게요. 시애미가 다 주고 가는데 집에 갔다 올 시간이 어디 있어? 아, 지금 당장 오라고. 저는 장을 보다 말고 냅다 택시를 잡아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과 저희는 차로 10분 내외에 멀지 않은 거리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해보니 어머니가 머리에 띠를 동여매고 시름시름 앓고 계셨네요. 아이고, 내가 이거 탈이 나도 큰 탈이 났는가 보다. 입맛도 없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몸무근이 어지럽고 어지러우니 자꾸만 눕고 싶고. 어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병원은 무슨, 다 아는 병인데. 네? 아는 병이요? 그래, 화병. 작년에 건강검진 다 했는데 아주 깔끔하더라.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이유가 뭐 있니? 남대 같으면 손줄 하나도 벌써 안 왔을 나이에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내가 마음에 병이 생긴 게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아무리. 내가 너 낯뜨거운 거는 알았다만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뻔뻔한 소리를 하니 해? 너 때문에 시어미가 다 죽게 생겼는데 어디 간 건 너 불구경하냐? 아니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시끄럽다. 입이 소태 같아서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가니까 얼른 쌀 불려서 죽이라도 좀 끓여봐라. 네, 어머니. 그래서 저는 허둥지둥 냉장고를 뒤져 어머니께 드릴 고기죽을 끓였습니다. 다행히 맛이 괜찮은지 입맛 없다던 말씀이 무색하게 한 그릇을 뚝딱 비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저히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도 없으니 오늘 너 여기서 자고 가거라. 네, 그럼 우석 씨도 이쪽으로 퇴근하라고 할게요. 뭐? 아니 너 생각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가뜩이나 힘들게 일하는 가장을 이만한 일로 불러들여. 갈아입을 옷도 없는데 애 편하게 잠도 못 자게 할 셈이냐? 네, 그럼 혼자 자라고 할까요? 아마 우석 씨가 싫어할 텐데. 걔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냐?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남자들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 정신 못 차리는 것도 다 한때다. 너희 결혼한 지도 벌써 4년이 다 돼가는데 우석이가 뭐 아직도 너만 보며 살 줄 아니? 한데 역시나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자고 간다는 말에도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가 아프셔?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난 마침 내일부터 부산으로 출장 가. 거기 신계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나가는 게 있어서 서류 받으러 가야 하거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기는 거기서 엄마 간호나 잘해드려. 출장을 간다고? 그런 말 없었잖아. 오늘 오후에 갑자기 결정된 일이야. 다른 직원이 가기로 했는데 일이 생겨서 못 간다고 해서. 그래? 그럼 내가 잠깐이라도 들러서 옷 좀 챙겨줄게. 됐어. 그까짓 거 내가 하면 되지. 아픈 엄마 혼자 들 필요 뭐가 있어. 오, 그래 알았어.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출장을 앞두면 호들갑을 떨며 이런 말을 늘어놓던 사람이거든요. 내 가방 자기가 챙겨줄 거지? 난 예전부터 드라마에서 아내가 남편 출장 가방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 뭔가 출장지에 가서도 사랑이 듬뿍 담긴 가방을 열어보는 기분이 들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내 출장 가방은 꼭 자기가 싸줘. 알겠지? 그렇게 애교 아닌 애교를 부리던 남편이 심드렁한 말투로 출장 가방을 자기가 싼다고 하니 기분이 이상했던 겁니다. 게다가 남편은 제가 혼자 친정 나들이만 해도 몇 번이나 전화로 언제 올 건지 재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출장을 앞두고도 저와 따로 자는 걸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거죠. 하지만 어머니가 편찮으신 상황이라 그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고 여기며 넘어가 버렸네요. 그런데 그 일이 나중에 제가 맞닥뜨릴 커다란 폭풍의 예고편 같은 일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답니다. 남편이 출장을 떠난 뒤 어머니는 좋은 핑계가 생겼다는 듯 4일 내내 저를 붙잡아 두셨어요. 그러면서 음식 수발과 각종 집안일을 시키셨죠. 시집와서 한 번도 꺼내는 걸 본 적 없던 캐캐 먹은 이불을 모두 꺼내 빨고 싱크대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릇도 전부 다 닦았네요. 그러다 제가 한숨이라도 쉬는 걸 보면 인상을 쓰며 언성을 높이셨답니다. 노상 집에서 놀고 먹는 애가 그깟 일 좀 했다고 한숨이냐? 매일 밖에 나가 사람들한테 치이는 네 남편을 생각해봐라. 힘들면 애 못까지 할까봐 넌 일도 못하게 하고 혼자 버둥대는데 넌 뭐 느끼는 것도 없니? 우석 씨 힘든 거 저도 알아요, 어머니. 그렇지만 애 문제가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둘 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게 제 탓만은 아닐 수도 있고요. 뭐야? 네 말은 지금 우리 우석이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거냐? 나 원, 별 해괴한 소리도 다 듣겠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의사도 모른다는데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세요? 내 아들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걔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하나 실하지 않은 구석이 없는 애다. 그러니 시잡자는 소리 그만하고 그릇 다 닦았거든. 얼른 베란다 물 청소도 좀 해라. 내가 두통이 온 뒤로 통 거기 청소를 못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출장이 끝나는 날까지 호된 시집살이를 당하고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뻔질나게 저를 시댁에 불러들이셨어요. 그맘때 유난히 남편의 출장이 잦았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남편도 없는 집에서 우두커니 뭐하고 있을 거냐? 안 그래도 내가 요즘 매일 골이 울려대는 통에 혼자 뭘 할 수가 없으니
우석이 출장 때마다 넌 여기 와서 지내도록 해라. 너 혼자 빈집에 덩그러니 있는 거 생각하면 네 남편도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냐. 네, 그렇게 할게요. 근데 두통이 그렇게 오래 가서 어떡해요? 정말 병원에 안 가보셔도 되는 거예요? 아, 괜찮다니까 그러네. 이건 다 우리 아들이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주면 씻을 듯이 나을 병이라니까. 너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된다 이 소리야. 저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아이를 가질 수만 있다면 머리를 청소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어머니의 잔소리와 구박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저도 도통 마음 둘 곳이 없어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그런 제 모습이 좀 안쓰러운지 언젠가부터 출장에서 돌아와 피곤한 몸으로도 청소를 해놓고 기다리더군요. 한 번은 시댁에서 나와 걸어가려다 마침 지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조금 일찍 집에 도착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청소하던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황당한 마음에 물었지요. 아니, 뭘 그렇게 놀라? 누가 보면 내가 저승사자라도 된 줄 알겠어. 아니, 자기 모르게 우렁박씨 노릇 좀 해놓으려고 했는데 너무 일찍 와서 그러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어? 걸어온 거 아니었어. 나도 걸어오려고 했는데 어깨가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지나가는 택시가 보이길래 택시 타고 왔어. 그래? 아, 아쉽네. 난 시간이 더 있는 줄 알고 카레도 좀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어머, 카레를? 됐어. 자기도 출장 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근데 요즘 왜 그렇게 출장이 많은 거야? 전에는 1년에 2번 있을까 말까 그러더니. 은행도 경쟁이 치열하니까 점점 다른 지역에서도 할 일이 많아지네. 그렇구나. 당신 혼자 버는 거 힘들지? 나도 쉴 만큼 쉰 거 같은데 이제 재취업 알아볼까? 에이, 당신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컨디션 관리나 잘하라니까. 근데 자기 힘들까봐 쉬라는 건데 이렇게 자꾸 어머니한테 불려다녀서 어떡하냐? 난 괜찮아. 어차피 자기도 없는 집에서 멍하니 있는 것보다 어머님 댁에서 몸 움직이는 게 잡생각도 덜 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어머니도 당신 정성을 봐서 빨리 좋아지셔야 할 텐데. 남편도 시댁에 불려다니는 제가 안쓰러운지 그날은 유난히 살갑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신혼으로 돌아간 듯 따뜻한 남편의 모습을 마주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일주일 가까이 출장을 가게 됐다는 남편 때문에 시댁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집에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시댁에서 벗어난다는 해방감에 급하게 서두르다 그만 휴대폰 챙기는 걸 깜빡하고 말았네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 시댁 현관문을 살포시 열었답니다. 어머님이 방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나왔던 터라 혹시 단잠을 방해해서 부르령을 듣지 않으려고 조심한 거죠. 그런데 주무시던 어머님이 그새 일어나셨는지 누군가와 한참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괜히 얼쩡거리는 모습이 들켜 다시 어머니에게 붙잡힐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얼른 휴대폰만 챙겨 들고 시댁을 나서려고 했네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래 우서가 그년 집 갔어. 세아가 얼른 내보내라. 아니 오늘은 아마 걸어갈 거야. 내가 지난번에 택시 탔다는 말 듣고 아주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을 냈거든. 남편은 돈 버느라 정신없는데 엎드리면 코달거리 가면서 뭐하러 택시 타냐고 했지. 거기까지 듣던 저는 두 사람의 대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저라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한데 그중엔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있었어요. 제가 집에 없는데 누굴 또 내보내라는 건지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려던 발걸음에 멈춰 다시 통화 내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세아가 컨디션은 좀 어떤 거 같니? 아유 그래?
다행이구나. 나도 좀 얼른 편하게 만나고 싶은데 이 질긴 것이 아무리 일을 시키고 구박을 해도 실실 웃으면서 내 속을 뒤집는다. 그러게 넌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어디서 그런 물건을 여자랍시고 데려왔어. 애도 하나 똑바로 못 낳는 하자품을. 아니야, 아서라. 괜히 너까지 나서서 그러면 고 요물이 눈치채고도 남지. 그랬다가 욕 못해준다고 버티면 어쩌려 그래.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세아가 건강이나 신경 써라. 지까지 꽤 즐겨도 별 수 있니? 내가 더 들들 못 가서 아주 친절이를 치게 만들면 두 손 두 발 들고 먼저 헤어지겠다고 나설 거다. 우리 손주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는 처리해야지. 아우, 걱정 말라니까. 그 통화를 듣던 저는 숨이 막히고 다리가 떨려 하마터면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득해지는 정신을 간신히 부여잡고 아들과 신나게 통화 중인 어머니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잠시 후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통화를 하던 어머니가 밖으로 나오다가 저와 정면으로 마주쳤죠. 그러자 화들짝 놀라더니 대려 저를 향해 역점을 내시더군요. 어머나 깜짝이야.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다 늙은 시엠이 황천길 보내려고 작정했냐. 왜 기척도 없이 도둑고양이처럼 숨어 있어. 누가 모자 아니랄까봐 저보고 놀라시는 게 아주 똑 닮았네요. 뭘 그렇게 숨길 일이 많아서 기겁하세요. 숨기긴 누가 뭘 숨겼다고 이래. 너 왜 아직 집에 안 갔냐?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으면 제깍 가서 뜨끈하게 밥상도 차려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래야지. 누가 느려 터진 쿰뱅이 아니랄까봐 아직도 이러고 있어. 어머니, 제가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저 똑똑히 다 들었어요. 그 밥상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 새아가가 차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 아들이랑 깨서금 먹고 있는 임산부, 어머니 새며느리요. 뭐야? 인계가 꿈을 꿨나? 아직 애가 중천인데 무슨 잠꼬대를 나보고 그래. 새며느리라니? 눈 가리고 앙도 작작하세요. 어머니 새며느리가 지금 임신 중이라면서요. 그래서 저 떨어내려고 일부러 집에 불러들여 개고생시킨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어머님 아들하고 4년 넘게 한 입을 덮고 산 사람이라고요. 그래. 이왕 말 나온 김에 나도 시원하게 좀 털어놔보자. 그렇게 시간만 잡아먹으면 뭘 하니. 애 하나 똑바로 못 낳는 게. 내가 간 40 넘어 혼자 된 몸으로 우석이 그거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피눈물을 흘린 줄 알아. 그래도 내가 아들 하나 잘 키워보려고 남들 손가락질도 다 이겨내면서 버텼어. 그래서 이제야 번듯하게 직장 다니고 애나 알콩달콩 사는 거 볼 줄 알았다. 근데 남들 다 아는 그 쉬운 걸 왜 너는 못하느냔 말이야. 내가 너한테 별을 따오라고 했냐, 달을 따오라고 했냐. 그냥 애 하나 낳으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어머니, 저라고 어디 애 안 갖고 싶어서 이러냐고요. 안 되는 일을 저더러 어쩌라고 억지를 쓰세요. 아들이 정신 나가서 조강지 쳐두고 딴짓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줘야 할 어른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뭘 잘했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큰 소리 치시냐고요. 내가 떳떳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럼 우석이가 너한테 붙들려서 자식도 없이 늙어가는 거 보면서 가슴을 쳐야 그게 잘하는 거냐? 그럼 그렇게 잘한 짓을 왜 애써서 숨기려고 하셨어요? 아예 대놓고 저더러 나가라고 하시지. 왜 서로 피곤하게 출장을 간다느니 두통이 왔다느니 연극을 하셨냐고요. 네가 이렇게 질기내라 그랬지. 우석이가 다른 여자한테 자식 본다고 하면 네가 오냐 그래 축하한다. 곱게 물러서 주마 그랬겠어? 절대로 못하죠. 그래도 이런 짓까지 하면서 뒤통수 치지만 않았으면
당신들을 인간으로 기억하기는 했겠죠. 적어도 4년은 넘게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금수만도 못한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까놓고 이야기하자. 너도 우석이 바람 피운 거 알았는데 정 떨어졌을 거 아니냐? 그러니 당장 갈라서라. 아, 너도 다 들었다면서. 그래, 우석이 애가 몇 달 후면 세상에 나오게 돼 있다. 근데 네가 미련하게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 자리 차지하고 있는 바람에 세 사람이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잖니. 애가 나오면 이제 출생신고도 해야 하는데 네가 알아서 좀 빠져줘야 되지 않겠어? 하, 제가 미쳤어요. 그 애는 절대로 제대로 부모 밑으로 출생신고 못하게 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뭐야? 내가 너 이렇게 오기장 부릴 줄 알았어. 그래서 우성이랑 내가 콜머리 하는 거라고. 그래서 고작 생각해낸 게 저 데려다가 소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고작 그 정도로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에요. 저를 쉽게 모셔도 너무 쉽게 모셨다고요. 아니,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어서 그 집으로 가죠. 가서 그 잘난 새며느리 면상 좀 봐야겠어요. 어디? 걔가 지금 얼마나 귀한 몸인데 감히 함부로 너랑 만나게 하니. 그러다 무슨 일 생기면 어쩌라고. 저는 당장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시모는 그런 저를 말리느라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는 서로 뺨까지 한 대씩 올려붙이며 대판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대치하자 시어머니가 힘이 빠졌는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리더군요. 너,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걔 손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평을 칠 줄 알아라. 알겠어. 하지만 저는 이미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받은 상태라 시어머니의 엄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려나가 택시를 잡아타고 불륜의 현장이 펼쳐진 집으로 향했지요. 잠시 후 집에 도착하자 당연히 자기 어머니의 연락을 받은 남편이 뻔뻔한 면상을 들고 문 앞에 서 있더군요. 그러더니 집 안에 들어서는 저를 향해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어. 일이 이렇게 돼서 유감이다. 뭐, 유감. 터지님이라고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산다는 새 여자 얼굴 좀 보려고 했더니 벌써 어디로 빼돌린 모양이구나. 당연하지. 네가 그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그러게 시험관이든 뭐든 해보자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만 잡아먹더니 일을 이렇게 만든 건 너야. 뭐?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좀 편하니? 그럼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라 이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남자라는 동물이 자신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다고. 그래서 성욕도 그렇게 왕성하게 만들어진 거 몰라. 근데 너랑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솔직히 좀 지치더라. 너 지금 말 다 했어? 처음에 우리 둘이라도 잘 살자고 한 건 너야. 막말로 내가 너 좋다고 따라다녔니? 싫다는 사람 졸졸 따라다니면서 같이 살자고 옆구리 찌른 건 너잖아. 네가 말하는 부부가 뭔데?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다독여주고 감싸주면서 평생 함께하기로 한 거. 그게 부부 아니야.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오도방정을 따면서 좋다고 했다가 네가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순식간에 돌아서니. 그럴 거면 연애나 하고 말지. 결혼은 왜 했어? 그러는 너는 내 자식도 안 낳아줄 거 결혼은 왜 했니? 평생 네 몸이나 챙기면서 혼자 살지. 난 할 만큼 했다고. 어머니가 구박하시는 거 들으면서 미안한 마음에 청소도 하고 너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한 건 몰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 연녀 집구석에 불러들여 신혼부부 놀이 하던 거 들킬까봐 그 흔적 지우려고 그런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그러니 네 생각보다 일찍 들이닥친 날 보고서
그렇게 팔쩍 뛰고 놀란 거 아니야? 아무리 뻔뻔해도 어떻게 여기서 그럴 수가 있어? 왜? 나중에 난 나가고 나면 그 여자 불러들여 살려고 예행 연습이라도 한 거니? 그럼 배 나온 여자를 모텔방이나 드나들게 하란 말이야. 어쨌든 난 새 여자도 생겼고 아이도 생겼어. 그러니까 너랑은 더는 볼 일 없다고. 너 정말 이렇게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지? 그럼 나더러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거야? 나더러 내 애 가진 여자를 버리기라도 하라는 거야. 너 왜 나한테 사과 안 하니?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사과? 하, 그래. 사과하면 군말 없이 헤어져 주는 거야? 좋아, 그래. 미안하게 됐다. 됐냐? 너희 모자는 정말 미안함이라거나 부끄러움이라는 건 전혀 모르는구나. 좋아, 헤어져 줄게. 너 같은 쓰레기를 그 여자가 걷어준다니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까지 든다. 근데 조건이 있어. 이 집이랑 그동안 같이 모은 적금은 전부 다 나한테 넘겨. 뭐라고? 왜, 못하겠어? 어차피 이 집 산 것도 너랑 나랑 같이 모은 돈으로 산 거고 은행 대출도 같이 갚았잖아. 난 너랑 4년 넘게 살았는데 직장도 그만두고 이혼녀라는 꼬리표까지 붙게 생겼는데 그 정도도 요구 못해. 야, 나도 이게 내 전 재산이야. 둘이 똑같이 벌어서 산 거니까 나누는 것도 똑같이 해야지. 뭐야. 넌 하나도 손해보는 거 없이 나만 떨어내겠다 이거야. 나도 억울해서 그렇게는 못하지. 그럼 마음대로 해. 나도 이혼소송에서 유책에 대한 이자료도 받고 상간녀 소송 걸어서 그 여자한테도 이자료 받지 뭐. 곧 애 낳을 여자한테 상간녀 딱지 붙으면 참 볼만할 거야. 그치? 그리고 무엇보다 이혼소송 길어지는 거 알지? 소송하는 동안 애가 태어나도 그 애는 당신 밑으로 출생신고도 못하게 되겠네. 뭐야?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인지 충고인지는 알아서 생각하고 결정하면 연락해. 참, 이 집 공동명의인 거 알지? 나 없이 너 혼자 팔아먹거나 하지 못하니까 되지도 않는 짓 하려고 하지 마. 알겠어. 원래 여기 올 때까지는 너한테 나가라고 하려고 했거든. 근데 네가 그 여자랑 여기서 깨가 쏟아지게 놀아날 생각을 하면 밥맛이 뚝 떨어져서 있으라고 해도 못 있겠다. 어디 너희 모자가 그렇게 원하는 아기 얻어서 물고 빨면서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지켜봐 줄게.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가득 쏟아내고 미련 없이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못 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치열하게 고민한 모습이 역력한 남편은 저를 향해 이래 달며 입을 열었어요. 네가 그렇게 해야 물러나겠더니 어쩔 수 없지. 집이랑 예금 다 넘길 테니 당장 도장 찍자. 좋아. 그럼 나도 미련 없어. 오늘 당장 서류 접수해.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도끼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소리치더군요. 너 요망한 건 결국 이렇게 내 아들을 개털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소송 없이 깨끗하게 끝내주는 걸 고마워하셔야죠. 자꾸 저 자극하시면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상간녀 뱃속에 있는 그 애 절대 이 사람 밑으로 출생신고 못하게 해드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귀한 손자가 상간녀로 고수당한 미혼모 아이 되는 거 보고 싶으세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 4년 만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다시 혼자의 몸이 되었답니다. 혹시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왜 그렇게 섣불리 이혼해줬느냐고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저 같은 일을 겪어본 분이라면 그런 더러운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던 제 마음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보상이면 오랜 시간 기빨리며 소송하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훨씬 이득일 거라는 판단도 있었고요. 게다가 저에게는 믿는 구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나중에 전 남편과 그 모친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크나큰 복수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혼하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드디어 그 복수의 칼을 빼들 날이 찾아왔답니다. 그날 저는 이혼 후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승진턱을 쏘라고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기분 좋게 술을 한 잔 마시고 귀가했네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문 앞에 선 저를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죠. 저는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어요. 깜짝이야.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이 시간에 남의 집 앞에서 이러고 있어?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온 건데? 동생들한테 물어봤지. 네가 절대로 말해주지 말라고 했다면서? 진짜 어렵게 알아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안 꺼져. 너랑 내가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얘기할 사이야. 은주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는 정말 미쳤었나 봐. 너한테 몹쓸 짓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가 보다. 알아듣게만 해. 3년 만에 나타나서 지금 무슨 소리 짓거리는 거야. 은지야, 나 어쩌냐? 난 그 여자가 내 애를 가졌다고 하길래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 그렇게 원하던 내 불신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 근데 놀라지 말고 들어. 그 여자가 낳은 애가 내 애가 아니었어. 얼마 전에 애가 좀 다쳐서 병원에 갔거든. 근데 내가 그제야 애 혈액형을 알게 된 거야. 출산할 때는 애 엄마가 어영부영 말을 안 해주고 넘어가서 알아볼 생각도 못했어. 근데 글쎄, 내가 엄마랑 나 사이에서 낳을 수 있는 혈액형이 아닌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친자검사 한다니까 그제야 이 여자가 나를 속였다고 실토하더라. 애 엄마가 회사 여직원이었는데 헤어진 남자친구 애를 내 애라고 했던 거야. 남자가 결혼 생각이 없었는지 임신한 걸 알고는 애 지우라고 협박하고 그랬나 봐. 그래서 이기집애가 착점하고 회식할 때 나를 꼬여내서 모텔로 끌고 간 거야. 그리고는 내 애를 가진 척 연기한 거라니까. 그래서 나 지금 이혼 소송 중이야. 난 아무것도 모르고 너한테 그런 상처를 줬다. 미안해 진짜. 너도 많이 놀랐지? 그러게 정말 놀랍다. 내가 자기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산 네가 진짜 놀라워.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넌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들리잖아. 그럼 내가 너랑 같니? 난 누구랑 다르게 모조리가 아니거든. 뭐라고? 네가 무슨 수로? 나도 몰랐던 일을 네가 무슨 수로 알았다는 거야. 너 정말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너 씨 없는 수학이야 이 등신아. 뭐라고? 너 아이 못 갖는 무정자증이라고. 그것도 모르고 남의 애 가진 여자를 애지중지하면서 푼수 떠난 너랑 너희 엄마 보는 게 어찌나 꼴사납고 우습던지. 내가 그거 보면서 웃음 참느라고 혼났다 아주. 그게 더 무슨 소리야? 그게 정말이야. 그래 이 등신아. 내가 병원에 검사 결과 들으러 갔다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그래도 난 네 자존심 지켜주고 싶었어. 그리고 힘들게 너 하나 바라보면서 산 너희 엄마한테 실망도 주기 싫었고. 그렇다고 내가 아이를 못 갖는다고 거짓말하면 우리 부모님은 또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그래서 그냥 아이를 가지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걸로 넘어가 보려고 한 거야. 그 비밀 지켜주느라 난 회사도 그만두고 아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척 내 경력도 포기했어. 그리고 시험관 무섭다고 하면서 핑계대고. 그게 다 너랑 너희 엄마 상처 주지 않으려고 그런 거라고. 어디 그뿐이야. 니네 엄마가 가져온 그 이상한 부적 태연물까지 마시고
그 역을 다 들어가면서 참고 참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너는 고작 그깟 여자 유혹 하나 이기지 못해서 나한테 그런 짓을 해. 말도 안 돼. 거짓말이지. 그치? 그랬으면 좋겠니? 근데 어쩌니? 다 사실인데. 못 믿겠으면 당장 달려가서 검사해보든지. 그런데 왜 여태 말하지 않은 거야? 내가 이혼하자고 할 때 폰을 쓰면 될 일이잖아. 그래서 뭐하게? 그 애가 네 애가 아니면 뭐가 달라져?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거야. 고작 그런 일로 나를 헌신짝 버리듯 한 너랑 너희 엄마를 내가 어떻게 믿고 평생 가족으로 살아? 더러운 너랑 평생 지옥에서 사느니 난 받을 거 받고 깔끔하게 이혼해주는 게 남는 거라고 생각했지. 더구나 너는 어떤 남자 자식인지도 모를 애를 네 자식인 줄 알고 등골 빠지게 매겨 살릴 텐데 그것보다 더 좋은 복수가 어디 있다고. 네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그 여자가 많고 많은 회사 남자 중에 하필 유부남이 너를 골랐겠니? 그런 거 생각하면 진즉에 너랑 갈라선 게 얼마나 다행인지 조상님께 감사하고 싶다니까. 너 원래 이렇게 무서운 애였어?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날 이렇게 만든 건 너야. 그러니까 더 무서운 꼴 당하기 싫으면 당장 꺼지고 내 눈앞에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 알겠어? 제 말에 충격을 받은 전 남편은 얼이 빠진 듯 한참을 서 있다. 쓰러질 듯한 걸음으로 간신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10년, 아니 30년 묵은 채증이 사라지는 듯 속이 후련했네요. 그런 일이 있고도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거래처에서 만난 남자와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게 된 거죠. 상대 역시 저처럼 이혼의 경험이 있는 남자랍니다. 그래서 서로 아픔이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관계를 이어가 볼 생각이에요. 물론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서로에게 귀한 인연이 되어주자고 약속했죠. 부디 여러분도 이런 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보잘것없는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사이다를 한 사발 넘기셨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